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팍팍한 농가 살림살이가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가구당 농가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농업소득은 약간 줄었지만 부업으로 벌어들인 농외소득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전망 2019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제 열린 농업전망 2019 발표대회에서 올해 가구당 농가소득이 지난해보다 1.1% 늘어 4,006만 원을 기록, 처음으로 4천만 원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5년 농가소득이 3천만 원대를 돌파한 이후 앞자리가 바뀌는 것은 14년 만입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높이는 건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입니다. 농업소득은 연간 1,0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줄어들지만 농외소득은 1,7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외소득은 쉽게 말해 부업으로 번 소득입니다. 농가가 농촌 민박이나 펜션을 운영해서 번 돈이나 이웃의 농사일을 대신해주고 받는 일당 등이 모두 농외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올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버는 농업소득은 줄어들어도 농사 이외에 부업으로 버는 돈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농업소득은 농가 판매 가격 하락과 농업 경영비 증가로 인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농산물을 팔아서 손에 쥐는 돈은 줄고 생산비는 더욱 늘어난다는 겁니다. 광열비 부담은 주겠습니다만 노인 부분, 그다음에 기자재 부분,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비가 상승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농업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1.5% 줄어든 49조 4,42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많이 올랐던 쌀과 한우 가격이 올해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을 비롯한 곡물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4.7%, 채소는 1.4%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축산물 생산액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닭고기 생산액만 소폭 증가할 뿐 한우, 돼지, 달걀, 오리고기 등은 모두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과일과 특용, 약용작물은 각각 13%와 8.6%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도에 재배 면적을 좀 늘릴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파는 시점을 언제 하는 것이 좋냐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농민과 농업계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수입 농축산물 증가 등으로 농가의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농경영 전망대로 농가소득 4천만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요즘 농촌에서 대규모 산업시설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먼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체 농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마을은 3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시멘트 분진과 미세먼지,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을 입구에 들어선 레미콘 공장 때문입니다. 뿌옇게 넘어와요. 구름같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집이 막 울려요. 차가 지나가면 매연에다가 먼지에다가 목도 쇠하고 눈도 뜨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살겠습니까? 마을과 레미콘 공장의 거리는 고작 200m. 심지어 이런 레미콘 공장이 하나가 아닌 세 곳이나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멘트 분진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레미콘 공장 중 한 곳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섞여 나왔던 흔적과 시멘트가 바닥에 굳어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 측이 몰래 시멘트 가루가 섞인 물을 배수로에 흘러보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이제 수로를 내놓고 우리 눈이 안 뜰 때 일일이 방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큰 문제는 이 시멘트 물이 그대로 논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논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그걸 수확을 해서 사람이 우리가 식량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몸 쪽에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시멘트 물과 마을을 뒤덮은 비산먼지가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농작물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마을을 수시로 드나드는 대형 트럭도 큰 문제입니다. 이 트럭들은 시속 30km 규정의 속도를 무시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어떤 때는 쳐줄 것이 그냥 앞으로 옆에 그냥 뺑뺑 댕겨가지고. 게다가 길가에 위치한 집들은 차량에서 나오는 시멘트 분진과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창문 한 번 마음 놓고 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란다 문 있잖아요. 그거 세면이 새까맣게 세요. 그러니까 빨래를 해서 놀잖아요. 이게 털면 뭔데요? 엄청 나와요. 그러나 계속되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 지역에 들어선 공장과 기업들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입지 조건과 비용 때문에 농촌에 자리한 공장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합의점이 필요한 상황.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00원 택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촌 주민이 1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인데요. 이 사업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버스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어르신들이 읍내에 나가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이점순 씨는 이제 읍내에 나갈 때 걱정이 없습니다. 전에는 터미널에서 내려서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는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가 바로 병원 앞에서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짐이 많은 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기도 좋고 이렇게 다리가 시원찮은 게 편하고 좋지. 많이 들어주지. 시장 보따리 같은 거. 이처럼 농촌 주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00원 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100원에서 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한 달에 3, 4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를 말합니다. 짐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기사들이 이렇게 좀 내려서 실어드리고 하는 그런 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하시는데 많이 편하시다 이런 그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녀보면서 그 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그 손님들도 대부분이 그 마중택에 생겨서 상당히 참 편하다. 그 시골에 사는 맛도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시범 사업이 2018년 본 사업으로 전환됐고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82개 모든 군 지역에서 100원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전환 후에는 이용자가 2017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100원 택시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 지원 범위가 버스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지자체 교통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형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과 도농 복합지역 등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 버스와 100원 택시의 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예산은 지난해 41억 원에서 올해 287억 원으로 7배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촌형 교통 모델로 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일부 있었지만 올해는 버스 운행 지원이 모든 군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운행 방식은 셔틀형, 콜형, 혼합형 등 3가지 유형 가운데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셔틀 방식은 일정 노선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버스가 이동하는 형태이고 콜 방식은 100원 택시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르면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방식 또한 지역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농촌 지역 주민 모두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받는다면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만약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지역 농협의 이사는 조합원을 비롯한 농촌 지역 주민 47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건넸습니다. 이사는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부정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멸치 세트를 제공한 조합장 역시 최근 고발된 사례입니다. 이들이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선물 세트를 받은 조합원들은 과태료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한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이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의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근절, 공정한 선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선거 때보다는 줄었지만 1월 7일까지 검찰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모두 31건의 금품 수수 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나 그 가족,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3자로부터 선물이라든지 돈을 받은 경우에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경우라면 선거법상 위반이 됩니다. 받았다면 즉시 가까운 선관위로 신고를 해서 선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 기부 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요즘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력을 지닌 청년들이 농촌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불안정한 소득,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주저하고 있죠.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농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청년 농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의 청춘창고. 순천시가 순천농협의 양곡창고를 임대하고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내준 곳입니다. 지난 22일 이곳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농촌 청년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주제로 농식품부가 토크 콘서트를 연 겁니다. 콘서트에는 유지황 팜프라 대표, 김미선 피아골식품 대표를 비롯해 청년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콘서트에선 즐거운 농촌 생활을 위한 농촌 인프라 구축, 젊은 이장의 행복한 농촌살이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귀농귀촌에 성공한 청년 농민들에게 예비 귀농인들은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젊은이가 농촌에서 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한다거나 도시에서 실패해 농촌으로 도망간다는 편견이 두렵다는 겁니다. 귀농 13년 차인 김미선 대표는 이에 대해 농산물 재배와 가공에 숙박,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6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청년이 농촌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촌에 새로운 삼터를 꾸린 청년들은 농촌의 기반을 잡기까지 버티는 일이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초보 농민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영농 초기에는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청년 귀농인에게 3년 동안 80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선발을 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 일정 기간 농촌에서 영농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자금 지원, 정책 지원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방송인 유병재 씨는 고향인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선 영화 관람조차 쉽지 않았다면서 농촌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화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설 물가 관리를 위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도와 31개 시군에 설치되는 종합 상황실에서는 사과와 배, 닭고기와 고등어 등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합니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시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축산 악취 저감 70% 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축산 악취 저감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총 1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액비 순환 시스템과 악취 저감 시설을 도입하고 가축 분유 8만 톤을 수거합니다. 또 축사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재를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도 내 가축 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4,000여 곳으로 연간 800만 톤의 가축 분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2019 하만 곶감 판촉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하만 지역 12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사 기간인 사흘 동안 곶감 2,300상자, 약 7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만군은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곶감의 우수함을 알리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농협이 최근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3억 원을 경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남농협과 경남도가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사업에 따라 3년간 3억 원씩 모두 9억 원을 기탁하는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겁니다. 경남도는 올해 입학하는 대학생 17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사업은 경남농협의 기탁금과 경남도 장학회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한다는 뜻의 로컬푸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로컬푸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호주산 쇠고기와 중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 그리고 미국산 오렌지까지 요즘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수입 먹거리를 보면 세계 지도가 그려질 정도인데요. 바다 건너 먼 곳에서 날아온 음식들, 지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수입 먹거리와 관련해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수치, 바로 푸드 마일리지인데요. 식재료가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이동 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푸드 마일리지는 7,085톤/km. 이는 일본과 영국보다도 높고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했다는 뜻인 거죠.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수준이 낮고 또 농산물 시장의 개방 정도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칼로리 자급률만 살펴봐도 2014년 기준 42%에 불과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3위에 머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 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5년 만에 값싼 수입 농산물들이 우리의 식탁을 절반가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한 식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또 이동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나 방부제 같은 첨가물들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성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로컬 푸드인데요.
여기서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로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뜻합니다. 실제로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면 우리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소비하게 되니까 더 신선한 제품을 더 값싸게 먹을 수 있고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협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싱싱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로컬푸드 효과를 제대로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완주군인데요. 2012년에 처음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완주군은 현재 직영 포함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소농만 약 2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연매출이 약 50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가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유는 바로 농업인과 농협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기획 생산에 집중해 초기 60개였던 품목을 500개까지 다양하게 늘렸고 또 일일 유통과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이렇게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에 자리 잡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229곳, 지난해 매출만 약 4천억 원을 돌파해 최근 5년 사이에 13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소농과 고령농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판로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직거래라는 유통 방식을 앞세워서 상업농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힘든 가족농과 여성농, 그리고 고령농들의 존립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또 단순 먹거리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농가 레스토랑이나 공공급식, 꾸러미와 같은 다양한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런 추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올해 로컬푸드를 비롯한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즉 지역 푸드 플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전격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유통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따뜻한 소통입니다. 물론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계 각지의 식품도 물론 먹어야 하지만 우리 땅에서 우리 이웃이 만든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고 좋은 가치로 소비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우리의 농업과 밥상을 함께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